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남은 마지막 양력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복습해 보면, 자, 용이라고 하는 이 띠는 진이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고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쟁, 그 다음에 교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건 이제 다툴 영자에 그러니까 모질 영자에 우리가 쟁투하다 할 때 다툴 쟁자를 쓰기 때문에 남에게 모질게 하고 쟁투를 벌이게 되면 교활한 소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용띠가 다 교활한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러이러한 일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교활한 소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띠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서쪽을 가리키면서 동쪽을 얘기하고, 말은 부처인데 마음에는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 듯한 굉장히 처세술에 능한 사람으로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용띠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춘 띠가 되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용 역시 변화를 주관하는 동물인 만큼 현대에는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용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용띠가 이렇게 2024년 용의 해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과 진이 두 개의 글자가 겹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비견이 되면서 자영이 되는 건데, 즉 주변 사람과의 문제 소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자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가 너무 과신하다가 경고망동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자영이 되고요. 자, 또한 진이라는 글자는 술을 지극히 약화시키는 것이니까 사실 용띠는 술을 제물로 삼는데 주변에 오는 인물들이 자신의 재물을 약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용띠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동업이나 공동투자,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돈을 가지고 도모하는 행위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본인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지 않으면 사실은 재물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진이라는 이 용을 나타내는 이 해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내년부터 화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자,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함으로써 사실 용띠가 실질적인 본인의 명예를 좀 더 드높이는 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용띠는 돈을 버는 것을 조금 줄이고 자신의 명성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전환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제가 용띠는 쟁투를 주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용띠이면서 본인이 사주팔자 또 어딘가에 진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이 3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과 구설, 시비, 돈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또한 만약에 연월일시 중에 1에 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충이 벌어지게 되면서 실제 본인 팔자에 약간 어지러운 아수라장 같은 주변이 굉장히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용띠 여러분들은 다만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환절기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024년 12월을 그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원래 용과 용이 만나면 실제로 이 자영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재물을 지극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월에 이 자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실제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이 들어와도 주변 인물들과 나눠 가져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한 원래 본인한테 좀 불편한 인물, 자신한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인물이 12월을 만나게 되면 실제로 이 두 개가 합의되면서
의외로 자신한테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인자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용띠는 12월을 만나게 되면 자기 돈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식으로도 합의되죠. 그래서 12월에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 돈이 되게 되어 있는데, 주변의 인물들과 도모했던 일 때문에 자기 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재물의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지만, 12월이 되면 오히려 반전의 효과를 봐서 의외로 과거에서 2024년에 뭔가 도모했던 일들이 12월에 결과값으로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을 가리켜서 용띠한테는 이것을 명제라고 하고, 또한 장성이라고 하는데,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띠가 운동 궤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띠가 자신의 이름을 알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러니까 주변의 세력에 비해서 자신의 결정권을 높이려고 할 때 12월을 맞이하게 되면 주로 자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다음에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재물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띠가 과거에서부터 주변 인물들과 무언가를 도모해 왔는데 2024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2월이 되면 의외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띠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12월에 되면 반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좋은 쪽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12월이 지나고 1월, 2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축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월이 됩니다. 자, 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여기서, 그러니까 양력 2월은 용띠한테는 변화 변동을 야기하는 글자이기도 한데, 대부분 변화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12월에 자금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서 2월에 변화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용띠가 만약에 내년에 변화 변동 혹은 이사라던가 아니면 주변 환경에 뭔가 변동을 주고자 할 때는 12월에 좀 더 집중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월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2025년은 뱀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문서자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용띠가 계약을 한다거나, 이건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한다거나 뭔가 이루어내는 첫 번째 연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용띠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양력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